자, 오늘 할 순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오늘 드디어 이 주문 처리하는 API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주문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된 주문 처리라기보다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수동으로 주문 넣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주문을 넣고 그 주문이 처리되는 과정을 해봐야 전체 주문 처리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주문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주문이 끝나면 이제 주문을 자동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동화된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선물이나 뭐 파생상품 주문이 아니고 주식이나 ETF의 현금 주문, 주식이나 ETF도 현금 주문이 아니라 이게 신용 주문하는 뭐 API도 따로 있는데 이런 뭐 신용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API 종류만 다르지 어차피 주문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주문 내는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고 처리해보고 나머지는 뭐 신용으로 주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선물 API에 통해서 주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응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주문 API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주문을 넣는 API가 따로 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처리되는 주문이 뭐 부분적으로 체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체결이 완료됐다든지 이런 주문이 처리되는 과정을 저쪽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그 처리 결과를 보내주면 그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뒤처리 이제 백오피스 처리를 하면 되니까 우선은 저쪽에서 주문 처리하는 실시간으로 주문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PI는 두 번째 이 실시간 주문 처리 수신 API라는 건 저쪽 크레온 서버에게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경과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API입니다. 이 API를 subscribe 하면 저쪽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주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주문창 작성하기. 이게 주문창 작성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배웠었던 파이큐트를 가지고 주문창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파이큐트를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금 주문 API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주문 API는 API 객체 이름이 cptrade.cptd0311입니다. cptd0311. 나머지 뭐 신용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건 똑같이 cptrade 객체를 쓰는데 그 밑에 cptd0311이 아니라 뭐 다른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주문 내는 것들은 0311 이 API 객체를 사용하면 되고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많이 배웠다시피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API를 API 객체를 생성해서 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거는 뭐 win32.com.client.dispatch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함수는 뭐 여러 번 보셔서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win32.com.client.dispatch 함수를 이용해서 API 객체를 로드하고 보통은 API 객체를 로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을 설정하는 set input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set input value 함수를 이용하기 이전에 주문은 특이하게 trade init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trade init이라는 이 함수는 cptd0311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아니라
같은 CP 트레이드 객체 중에 하위 객체가 CPTD util이라는 객체 안에, 그러니까 CP 트레이드.cptd util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객체 안에 들어 있는 함수인 트레이드 init이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줘서 주문을 초기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실행시켜 주는 게 이제 다른 API 실행할 때 하고 조금 다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 input value를 가지고 세부 항목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지금 인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0 코드가 아니라 set input value 다음에 그 인자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들은 뒤에 이제 이쪽에 우리 API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t input value 안에 타입 값을 넣어줄 때 거기에 매순지 매돈지를 구분하는 코드, 이제 문자열로 1을 집어넣으면 그건 매도라는 의미고, 2를 집어넣으면 매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을 집어넣고 타입에 1을 집어넣고 밸류에다가 계좌번호를 집어넣고, 타입 2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 관리 구분 코드를 밸류에다 집어넣고, 종목 코드를 상품에 이제 주식 같으면 주식 종목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ETF 펀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종목 코드가 있는데 종목 코드 타입에다가 3을 집어넣고 종목 코드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set input value 함수를 통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세부 항목, 주문의 세부 항목들을 set input value로 설정을 하고, 여기는 뭐 주문 수량, 주문 단가, 뭐 이런 이 주문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IOC 주문이 무엇이고 FOK가 무엇인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거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이제 조건 주문이라고 해서 여기 FOK 같으면 fill or kill 해가지고 체결되거나 체결이 안 되면 그냥 다 바로 체결이 안 되면 다 주문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IOC 주문 이런 것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주문을 낼 때 이제 조건을 줘서 주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여하튼 이런 걸 set input value 함수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이제 자료를 요청하는 함수인 block request.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함수인데, block request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에게 우리에게 주문을 이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서버에서 주문을 처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et header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처리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get header value 함수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주문을 실행해 놓고서 주문 번호를 받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딱 하루에 한 건 내놓으면 주문 번호 그리고 한 건 내놓고 시장가로 바로 체결시켜 버리면 주문 번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문을 내놓고 그게 중간에 부분 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문이 여러 건이어서 어떤 주문이 체결됐을 때 그 주문이 어떤 게 체결됐는지를 구분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문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주문 번호가 없으면 주문의 정정이나 취소 또는 주문이 체결돼서 날라왔을 때 어떤 게 체결돼서 날라왔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제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기타 여러 가지 값들을 읽어오는,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접수가 됐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값들이 채워져서 get header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주문 번호를 나타내는 이제 8번, 여기 get header value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return돼서 나오는 그 주문 번호, 그 주문 번호를 캐치해내는 것이 사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실시간 주문 체결 정보를 이용해서 주문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앞서 우리가 여기 실시간 주문 처리 수신 API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실시간 이제 이 주문을 서버에 등록을 해놓고 주문 번호까지 받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실시간 주문 체결 API를 통해서 서버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가 낸 주문이 완전히 다 체결됐다, 또는 부분 체결이 됐다, 또는 뭐 여전히 그냥 계속 워킹 중이다 라는 걸, 주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get header value 함수를 실행한 요 단계를 넘어서부터는 이제 실시간 주문 체결 정보를 받아오는 요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 만들어 놓은 우리 프로젝트의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프로젝트 코드 안에서는 주문을 처리하는 클래스를 이 account.py라는 모듈 안에 클래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주문 처리 과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선 제일 먼저 API를 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API를 클래스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따로 별도로 모듈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 번만 실행되도록 뜯어놨다고, 모듈로 분리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API라는 클래스 안에 모듈을 한꺼번에 그냥 크레온 API를 한꺼번에 로드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드한 다음에 다른 데서 필요할 때는 그 한 번에 로드된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 변수를 API를 받아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해놨고, API 모듈 안에서 메인 윈도우가 실행될 때 이 API create API.set API라는 이 클래스 메소드, 이 API 객체 안에, 이 API 모듈 안에 들어있는 이 클래스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메인 윈도우가 처음 뜰 때 그냥 바로 API가 전부 다 로드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냥 메인 윈도우가 뜰 때 그냥 초기화되는 그 순간에 다 API가 로드가 되고, 나중에 이후에 필요할 때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드됐던 그 API를 그대로 그냥 불러다가 쓰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더 클래스 안에는 그 이전에 이제 스탁 오더라는 객체와 CP 사이버스, CP 트레이드라는 API를 가져다 쓰는 걸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브젝트 스탁 오더,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오브젝트 스탁 오더라는 게 API 모듈 안에 들어가면 이게 글자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탁 오더라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CP 트레이드 0311 현금 주문을 내는 API 객체입니다. 현금 주문을 내는 API 객체를 로드한 변수가, 로드에서 집어넣은 변수가 오브젝트 스탁 오더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이 클래스 안에 셀프 API 언더바 스탁 오더라는 변수에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변수를 다시 또 이쪽에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이제 변수를 다시 할당한 겁니다. 내부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내부의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 변수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이닛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트레이드 이닛 함수는 오브젝트 CP 트레이드 util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CP 트레이드 util 안에 있는 트레이드 이닛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CP 트레이드라는 요 API 객체 CP 트레이드라는 게 여기 가보면 API 객체 안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cptrade.cputil이라는 API 객체를 로드해서 집어넣은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다시 이쪽 변수에다가 다시 옮겨주는데 이게 이제 객체를 한쪽 변수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다른 변수에다 다시 집어넣는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이 변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 넣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클래스 내에서 이 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 내부에서 쓰기 좀 편하도록 별도의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니까 뭐 이 이름을 사실은 그대로 이쪽에다 이 변수에다 안 집어넣고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그냥 내부에서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통일된 이름으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른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좀 내부에서 쓰기 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변수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PI 객체를 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주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문 실행하는 대화 상자는 나중에 이제 끝에 보시게 되는데 여하튼 뭐 주문을 실행하게 되면 API 객체를 가져다가 CP 트레이드 util이라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던 트레이드 init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주문을 이제 초기화 시켜줍니다. 주문 객체를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set input value 함수를 가지고 우리 주문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이렇게 설정해 넣어줍니다. 계좌번호 그리고 상품 구분. 상품 구분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주식인지 뭐 이 선물인지 뭐 이런 걸 구분하는 코드인데 이거는 저기 도움말에 보면 우리 API 객체 크레온 서버의 도움말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 그리고 수량, 가격, 그리고 이게 이제 주문이 이제 기본 리밋 주문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제 기본이 리밋 주문인데 다른 조건 주문, IOC 주문이나 FOK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 2 이런 숫자를 바꿔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주문의 세부 사항을 set input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주문의 세부 사항을 설정한 다음에 block request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버에 주문을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주문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여부 그리고 주문 번호를 이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get header value 함수 그러니까 블락 리퀘스트에서 저 주문 접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get header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한 주문의 이제 접수 코드하고 주문 번호 접수 코드도 따로 또 받아오는 이유가 우리가 주문을 동시에 뭐 여러 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건이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를 접수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종목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종목 코드하고 접수 번호, 주문 번호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해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뭐 계좌번호나 다른 뭐 이런 것도 다 받아와서 앞에 주문 정확하게 그 앞에 주문하고 일치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깊이 뭐 세부적인 그런 걸 설정할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주문 번호 정도만, 종목 코드하고 주문 번호 정도만 받아오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문이 처리되는 주문을 서버에 전송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프로젝트의 윈도우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우리 주문 실행하는 건 이 오더라는 메뉴에서 주문이 실행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오더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각자 따로 쓰기로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요 세부 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패스워드를 따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접속이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접속하면 접속이 안 될 테고, 저랑 똑같이 해서 제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DB가 섞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섞이니까 각자 이제 별도의 그 DB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한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수동, 요거 어떻게 만든지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보는데, 여튼 이런 수동으로 주문을 넣는 주문 창이 하나 나오고, 여기 주문 버튼을 누르면 매수 매도 설정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수량을 설정한 다음에 주문 버튼을 누르면 앞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해 놓은 요 주문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서버에 주문이 전송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했었던 거 다시 정리해 보면, API를 로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API 로드는 얘기했듯이 그 메인 윈도우 실행될 때 필요한 API를 한꺼번에 다 로드해 놨기 때문에, 이미 다 로드해 놨기 때문에 로드해 놓은 그 API를 일단 가져오면 되고, 이 변수에다가 담아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CPTrade util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trade in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주문을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set input value를 이용해서 주문의 세부 사항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block request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에다가 우리 주문 내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주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주문 번호가 접수가 돼서 주문 번호가 나왔으면 그 나온 주문 번호는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금 주문을 내는 기본 프로세스고, 현금 주문이 아니고 뭐 신용으로 주문 낸다든지 그러면 이 설정하는 값만 틀리지, 기본 주문 내는 프로세스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문 내는 전체적인 이제 주문 API가 처리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이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창을 하나 실행시켜 보면,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여기 보면 리얼타임이라는 메뉴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오다라는 메뉴를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메뉴냐면, 이 리얼타임 오다는 우리가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뭐 체결이 계속 워킹 중인지 아니면 부분 체결이 됐는지 모두 다 체결이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서버에다가 요청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오더를 실행시키면 서버에게 우리한테 오더가 처리되는 과정을 리얼타임으로 알려달라, 이런 요청이 서버에 접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접수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